안녕하세요. 경제를 말하다 데일리 리포트입니다. 공정위가 세계 1위 전기 자동차 업체 테슬라에게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것으로 이제까지 테슬라는 소비자가 차량을 인도받기로 한 시점 이후에 발생한 손해를 책임지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정위의 이번 권고로 앞으로는 이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약관을 자진 수정했습니다. 공정위는 테슬라가 자사에 유리하게 설계한 소비자 약관을 지난 14일에 시정했다고 18일에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올해 보급형 차량 모델 3 출시로 테슬라 국내 판매량이 늘어나자 매매 약관을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테슬라는 소비자와 약속한 차량 인도 기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고 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테슬라는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차량을 소비자가 원하는 곳까지 탁송하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배송이 늦어져 예정된 차량 인도 기간이 지난 뒤에 파손이나 고장이 발생하면 관련 책임을 소비자에게 묻는 그런 불합리한 정책을 시행 중에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이 외에도 제조사가 간접적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약관도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부품에 한해서 제조사가 책임을 지고 그 이후 발생하는 2차, 3차 피해에 대한 책임은 제조사가 지지 않는 식입니다. 하지만 간접적,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손해도 회사가 과실 책임을 알았을 때는 제조사가 책임질 수 있도록 조항을 고쳤습니다. 또한 테슬라 약관 중에는 고객의 악의적인 행동을 이유로 차량 주문을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 조항에 대해서도 악의적 행동이라고 하는 표현이 매우 모호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테슬라는 범죄에 이용하는 등 불법적 목적일 때는 주문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관련 약관을 개정하였습니다. 국내에서 테슬라의 판매가 늘어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하지만 제조사가 응당 책임져야 할 부분을 뒤로 미룬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 될 것입니다. 이번 공정위 권고에 대해서 테슬라가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은 매우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를 계기로 국내 완성차 업계를 비롯한 여러 자동차 기업들의 서비스 전반에 대한 공정한 차량 서비스 제공의 시초가 되길 바라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사랑제일교회와 광복절 집회발 2차 웨이브가 본격화되면서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19 사태입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에 시장도 적극 반응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카카오를 필두로 한 언택트주들이 다시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종가 기준 카카오의 주가는 37만 8천원입니다. 이는 전 영업일보다 무려 15,500원이나 상승한 수치입니다. 약 4.28%나 성장을 했네요. 단 사흘 만에 말입니다. 한때 카카오의 주가는 38만 9,500원까지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CGV 등 대표적인 컨택트주들은 곤두박질 친 하루였습니다. 역시 종가 기준 CGV의 주가는 2만 350원입니다. 이는 전일보다 무려 14.50%나 하락한 수치입니다. 역시 대면이 많은 대표적 컨택트주이다 보니 코로나19 바이러스 재확산으로 인한 직격탄을 제대로 얻어맞은 형국입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당분간은 IT 기업을 중심으로 재택근무의 바람이 다시 불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완화 분위기와 함께 지지부진한 행보를 보이거나 완만한 하락세를 보였던 언택트 종목들이 다시 급등할 채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유행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팔고 카카오 사! 개인적으로 삼성전자는 시장에서의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당분간은 삼성전자를 놓아주는 것은 어떨까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부동산계의 빅브라더라 불리는 부동산 감독기구가 연말쯤에 출범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9월 국회에서 법제화를 추진할 예정이며 거래 위축, 개인정보 침해 등의 우려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거래가 얼어붙은 상황에서도 서울의 신축 아파트들은 잇따라 신고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임대차 3법 시행 후에 학군 지역과 역세권 등 집주인이 우위에 있는 지역들이 속속 월세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서초, 노원 등의 지역은 월세가 우세하고요. 명문 학군도 월세 증가세가 뚜렷합니다. 전세가 줄고 월세값이 점점 상승하면서 세입자의 주거 부담에 임차인들은 한숨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다시 시작된 코로나19의 확산 때문에 집 보러 가기에도 보여주기에도 꺼림직한 시기가 다시 도래했습니다. 이런 요소도 거래를 위축시킬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소식은 미국발 소식 하나 다뤄드립니다.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의 이름을 딴 버핏 지수가 2018년 이후에 최초로 100%를 넘었다고 합니다. 버핏 지수는 각국의 상장 주식의 총 시가총액을 분기별 국내 총생산으로 나눈 값을 의미합니다. 투자자들은 주식시장 전체가 경제의 규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고평가가 되었는지 저평가가 되었는지를 판단할 때 이 지수를 사용합니다. 시가총액의 총합이 GDP의 70에서 80% 수준이면 매입의 시기로 보지만 100%가 넘어간다면 매도의 시기로 보는 것이 보통입니다. 지금 글로벌 버핏 지수가 100을 넘었으니 매도 시점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버핏 지수가 높게 형성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각국에서 공격적으로 경기 부양책을 쓰고는 있지만 단기적 효과에 불과할 뿐 경기 자체가 살아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에 시장에 풀려버린 유동성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해서 많은 투자 자본들이 주식시장으로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단기간에 주식시장이 폭발적으로 팽창을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젠 주식시장의 조정기가 도래할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들의 다수 의견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산 중에서 주식의 비중이 높으신 분들은 참고하셔서 시장에 기민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데일리 리포트를 마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